외도는 시작일 뿐 범죄로 번진 남편의 이중생활. 부인이신가요? 남편분이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새벽 3시에 걸려온 경찰서 전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는 것을. 불륜녀의 협박, 횡령, 보험 사기, 그리고 폭행까지. 제가 믿었던 남편은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외도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잦아진 외박과 변해버린 생활 패턴. 저는 37살, 결혼 9년차 직장인입니다. 남편 승현이는 40살로 무역회사 이사예요. 아들 지훈이가 7살입니다. 6개월 전부터 남편의 생활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자기야, 오늘 야근이야.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야근이 서너 번으로 늘었어요. 미안, 이번 주말에 출장 가야 해. 주말 출장도 잦아졌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어. 남편은 항상 피곤해 보였고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만 봤어요. 처음엔 정말 회사 일이 바쁜 줄 알았습니다. 승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 응, 고마워.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한 셔츠를 사고 향수도 새로 샀어요. 이 향수 언제 샀어? 아, 회사 동료가 추천해줘서. 괜찮네. 좋은 향이야. 그치? 남편이 웃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체중도 줄었어요.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죠. 요즘 헬스장 다녀. 응, 건강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좋네. 나도 같이 다닐까? 아니, 괜찮아. 남자들끼리 가는 데라서. 거절당했습니다. 휴대폰도 잠금을 걸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휴대폰 좀 빌려줘. 내 폰 배터리 없어. 잠깐만. 남편이 직접 잠금을 풀어주고 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외박이 시작됐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샘 회의야.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밤샘 회의? 그런 적 없었는데.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미안. 알았어. 조심해.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됐어요. 지난달엔 4번이나 외박했습니다. 승현아, 요즘 너무 자주 밤샘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회사 일이 폭주해서. 건강 걱정돼. 괜찮아. 곧 끝나.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달에도 이미 2번 외박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오늘도 밤샘이야? 응. 미안.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카드 명세서에서 발견된 수상한 결제. 다음 날 신용카드 명세서가 도착했습니다. 남편 명의 카드였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나왔네.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번 달 사용액 850만 원. 평소 월 200만 원 정도 쓰는데 4배가 넘었습니다.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XX 호텔 35만 원 5회. 강남 XX 레스토랑 45만 원 3회. 명품 매장 280만 원. 보석 가게 150만 원. 백화점 85만 원. 와인바 25만 원 4회. 호텔을 한 달에 5번이나 갔다고. 명품과 보석은 430만 원. 제가 받은 선물은 하나도 없었는데. 저는 지난 3개월치 명세서도 꺼내봤습니다. 3개월 전 650만 원. 2개월 전 720만 원. 1개월 전 780만 원.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4개월간 총 3천만 원. 우리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인데 남편은 혼자 월 750만 원씩 쓰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한테 쓴 거지? 호텔, 레스토랑, 명품, 보석. 명백히 여자와 만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저녁 8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왔어.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왔던데. 남편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래? 850만 원이나. 회사 경비 쓴 거 있어서 그래. 나중에 정산받을 거야.
호텔이랑 명품 매장도 회사 경비야? 거래처 접대하면서 보석 가게도 선물 사야 했어. 중요한 거래처라서 말이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그럼 정산받으면 카드값 갚을 수 있어? 당연하지. 언제? 이번 달 말쯤.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개인 카드로 경비를 쓰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불륜녀의 요구로 점점 커지는 금액. 일주일 후 남편이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얼마? 500만 원. 500만 원? 왜? 회사 일로 급하게 필요해서.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카드로 결제하면 안 돼? 현금이 필요해. 알았어. 통장에서 보낼게.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2주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야, 또 미안한데. 또? 이번엔 300만 원만. 승연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설명할게. 나중에 집에서. 그날 저녁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큰 거래가 진행 중이야. 근데 선금을 내야 해서. 회사 돈으로 하면 되잖아. 절차가 복잡해서. 일단 내가 먼저 내고 정산받는 게 빨라. 정말? 응. 다음 달엔 다 돌려줄게. 저는 또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갚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이번엔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000만 원?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알아. 근데 정말 급해. 제발. 왜 그렇게 급해? 말할게. 사실은 남편이 고백했습니다. 회사에서 횡령 의심을 받고 있어. 횡령?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나한테 누명을 씌웠어. 그럼 왜 돈이 필요해? 변호사 선임해야 해. 그리고 회사에 증명할 자료도 만들어야 하고. 그게 1000만 원이나 들어? 응. 제발. 이번만 도와줘. 저는 고민 끝에 돈을 빌렸습니다. 친정 엄마에게서 500만 원, 제 적금을 깨서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남편에게 줬어요. 하지만 남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2주 후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2천만 원. 2천만 원? 미쳤어? 지금 안 주면 큰일 나. 제발. 무슨 큰일인데? 말 못해.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 말해. 안 돼. 나중에.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승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남편이 울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폭로를 막기 위한 위험한 선택. 다음 날 저는 남편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가져왔어요.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생일, 결혼 기념일, 아들 생일. 모두 틀렸어요. 마지막으로 시도한 번호. 잠금이 풀렸습니다. 528? 이게 뭐지? 메시지 앱을 열었어요. 맨 위에 유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오늘 오후. 유나 돈 언제 줄 거야? 승연 조금만 기다려줘. 유나 기다릴 수 없어. 당장 2천만 원 줘. 승연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구해? 유나 몰라. 안 주면 다 폭로할 거야. 승연 제발. 조금만 시간을 줘. 유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주면 내 아내한테 전부 말할 거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려 과거 대화를 확인했어요. 한 달 전. 유나 오빠 나 임신했어. 승연 뭐? 유나 오빠 아기야. 승연 확실해? 유나 응. 병원 다녀왔어. 승연 어떡하지? 유나 낳을 거야. 오빠가 책임져야 해. 승연 지금은 어려워. 조금만 기다려줘. 유나 그럼 돈이라도 줘. 생활비 필요해. 2개월 전. 유나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 승연 나도. 너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유나 언제쯤 아내랑 이혼할 거야? 승연 조금만 기다려줘. 시기를 봐야 해. 유나 알았어.
믿을게. 3개월 전. 승현 유나야 사랑해. 유나 나도 사랑해 오빠.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가 임신했고 지금은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제게서 빌렸던 거죠.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왜 안 자? 잠이 안 와서. 그래. 나는 먼저 잘게. 남편이 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 대출 명의가 뒤섞인 흔적. 다음 날 저는 우리 집 금융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했어요. 남편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20만 원. 평소 1000만 원 이상 있었는데 거의 바닥났어요.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유나에게 이체 500만 원 10회. 유나에게 이체 300만 원 5회. 유나에게 이체 200만 원 8회. 총 6,600만 원을 유나에게 보냈더군요. 제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잔액 50만 원. 제가 모아둔 적금 1,500만 원도 전부 해지돼 있었어요. 내가 해지한 적 없는데? 남편이 제 명의로 해지한 겁니다. 대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로 신용대출이 3건 있었어요. A은행 2천만 원, B은행 1,500만 원, C저축은행 1,000만 원, 총 4,500만 원. 제가 받은 적 없는 대출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였어요. 보험도 확인했습니다. 남편 명의 생명보험이 3개 있었어요. 그런데 수익자가 전부 유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 이름이었는데 수익자를 바꿨다고. 총 보험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5억이 유나에게 가는 거였어요. 저는 집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은 제 명의였어요. 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언제 근저당을 잡았지? 남편이 제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받은 겁니다. 모든 걸 종합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 7,500만 원. 남편이 유나에게 보낸 돈 6,600만 원. 남편이 카드로 쓴 돈 3천만 원. 총 1억 7,100만 원. 4개월 만에 1억 7천만 원을 썼던 겁니다. 게다가 보험 수익자까지 바꿔놓고 우발적 폭행 사건이 벌어진 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승현아,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유나 알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 휴대폰 봤어. 다 알아. 지은아. 바람 폈지? 그 여자 임신했지? 돈도 계속 보냈지?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알아. 보험 수익자 바꾼 것도. 미안해. 미안해서 끝나? 1억 7천만 원을 어떻게 갚을 건데? 갚을게. 시간을 줘. 시간? 유나가 금요일까지 2천만 원 달래? 어떻게 줄 건데? 모르겠어. 안 주면 어떻게 되는데? 협박해. 회사에 폭로하겠대. 그러면 나 해고야. 당연하지. 횡령했잖아. 횡령 안 했어. 그냥 유나한테 돈 보낸 것뿐이야. 회사 돈으로? 응. 그게 횡령이야.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유나가 협박하는 거. 안 돼. 그러면 다 드러나. 이미 다 드러났어. 이혼할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돈 준비됐어? 아직? 내일 모레가 금요일인데?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없어. 당장 줘. 제발. 안 주면 오늘 밤 당장 내 회사에 메일 보낼 거야. 안 돼. 그럼 돈 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패닉 상태였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진정해. 일단 경찰에. 안 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어디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자정이 넘었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은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 XX경찰서입니다. 남편분이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연락으로 드러난 진실. 폭행이요? 네. 피해자가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예요? 유나라는 여성분입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XX경찰서 조사실입니다. 지금 갈게요. 급히 옷을 입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조사실에 도착하니 형사가 저를 맞았어요. 이지은 씨죠? 네. 남편이 어디 있어요? 저쪽 조사실에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분이 유나 씨를 폭행했습니다. 어떻게? 유나 씨 집에 찾아가서 다투다가 밀쳤다고 합니다. 유나 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요. 많이 다쳤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진단서는 2주래요. 왜 찾아간 거예요? 돈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조사 중입니다. 1시간 후 남편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지은아,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안해. 나도 모르게. 왜 유나를 폭행한 거야? 돈을 계속 요구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폭행해. 밀친 것뿐이야. 일부러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야.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청구할 예정입니다. 구속이요? 네. 폭행죄와 함께 횡령 혐의도 있습니다. 횡령? 유나 씨가 제보했습니다. 남편분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아니야. 회사에 확인 중입니다. 이틀 후 남편은 구속됐습니다. 가족과 직장에 퍼진 소문. 남편이 구속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지은 씨, 승현 씨 부인이시죠? 네. 인사팀입니다. 승현 씨가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거래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현 씨는 즉시 해고 처리됩니다. 횡령한 금액은 변제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전화를 끊고 친정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은아, 승현이가 구속됐다며? 엄마, 어떻게 알았어? 뉴스 나왔어. 기사에.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정말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무역회사 이사 횡령 폭행 혐의로 구속. 이름은 익명 처리돼 있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승현이가. 네, 어머니. 어떡하면 좋아? 우리 승현이가. 시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아들 지훈이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 친구들이 놀려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요. 지훈아, 아빠 언제 와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 제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지은 씨 남편이 구속됐다며? 힘들겠다. 위로할게. 동정 어린 시선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결단 법정으로 향하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분이 구속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외도, 횡령, 폭행.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외도 위자료 5천만 원, 명의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7,500만 원, 정신적 피해 3천만 원. 총 1억 5,500만 원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남편이 갚을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만 재산 압류하고 급여 압류하면 시간이 걸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한 달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했어요. 피고인,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는요? 갚겠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총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의 형사재판도 끝났어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남편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외도로 시작된 남편의 범죄.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지훈이와 함께 진짜 행복을 찾아서